어떤 사람은 별말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집중하고 웃어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피상적 수준의 집단 안에서 내 매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상적 집단이라고 하면은 속물적인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수많은 집단이 속물적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그룹 대화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따라서 내가 속물적인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룹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위해서 오늘의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룹 대화가 익숙하지 않을 때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눈에 띌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찰력 있고 재미있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별 내용 아닌데도 집중하고 웃어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짱게 잘난 척하다가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이상해요. 그 사람은 왜 그런 모험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상적인 그룹에서 매력이 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기타 요소들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은 돈 많고 유명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사회지능이 높다는 것 등등이에요. 즉, 나에게 도움이 될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죠. 내 편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유아적인가, 즉 사람들을 얼마나 친근하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태도가 친근한 것을 보면, 아,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사이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품게 만들죠.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나에게 도움이 될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나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 그것이 매력입니다. 자원과 친근함, 또는 높은 지위와 친근함, 이게 매력이죠. 꼭 친근함이라고 네이밍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같은 편이 될 수 있다는 환상만 심어주면 되는 거죠. 반대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어떨까요? 일진이 나를 미워한다? 선생님이 나를 미워한다? 직장 상사, 사장, 교수, 선배님, 인싸들이 나를 미워한다. 이럴 때는 뭔가 그래서 이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그룹 안에서 처신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는 메시지만 던지면 됩니다. 반대로 그룹에서 지위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매력적이기 위해서 처신이 어려워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되거든요. 나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즉, 나는 잘난 놈이다, 돈도 잘 번다, 지위가 높다,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전달해야죠. 그런데 현재 이룬 것이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미래의 비전을 광고하기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거야, 또는 이런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비전도 없는 사람이라면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과의 인맥을 내세우기도 할 겁니다.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지식을 뽐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기 위한 이런 노력이 어떨 때는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매력이 아니라 오히려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또라이처럼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무 도움도 없이 생으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화 올드보이 공동경비구역 JSA의 박찬욱 감독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JSA가 흥행한 직후 여기저기서 초청이 많았어요. 그 중에 거절할 수 없었던 조차 모임이 있었는데 21세기를 준비하는 어쩌고 그런 모임이었어요. 재벌 2세나 교수 등 나보다는 나이가 조금 어린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가긴 가면서도 좀 밥맛이다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다들 매너 좋고 겸손하고 지적이고 선입견이 완전 무너졌어요. 다 가진 놈들이 착하기까지 하구나 싶어서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이 사람들은 맨손으로 뭘 한 게 아니라 이미 다 부자들이고 불을 세습한 이들이라 하나 부족함이 없어서 성격이 나빠질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자,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박찬욱 감독님과 생각이 조금 달라요. 우연히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고 성격이 좋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21세기 어쩌고 그 모임은 서로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멤버끼리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어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라도 친해지면 되는 거죠. 왜냐면 다 황금인맥이니까요. 만약 그 모임의 멤버가 다른 어떤 모임에 갔어도 매너 좋고 겸손하고 지적이고 착할까요? 그들이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모임에 간다면 나는 돈을 잘 번다, 앞으로 잘 벌 거다, 유명인과 친구다, 이런 모양 빠지는 발언들을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클럽이나 라운지바 같은 데 가면 말이죠. 요즘 각종 대학원에서 CEO 모임이니 최고 경영자 과정이니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사람들끼리 서로 지위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곳은 누구 소개로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가 그 과정을 신청해서 인맥을 스스로 만들러 들어온 거라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거기에는 황금 인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남에게 신세 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보험이라든지 땅이나 건물 위주로 하는 부동산 중개인이라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온 사람들 말이죠. 서로 그걸 알기 때문에 서로 누가 쭉정인지 누가 황금 인맥인지 눈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잘 번다, 나는 사업이 크다, 나는 앞으로 이런 걸 할 거다, 나는 누구와 인맥이 있다, 이런 자랑들을 합니다. 이런 장면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뭔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속물적인 자기 어필이 잘 먹힌다는 거예요. 속물적인 집단 안에선 말이죠. 꼭 무슨 어른들의 CEO 모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린 분들, 20대들의 모임에서도 많은 경우 속물적인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속물적인 어필을 잘 하는 사람이 의외로 그룹에 말빨이 잘 먹히고 그룹 내 지위가 올라가고 대화의 중심이 되죠. 그룹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과 말빨이 먹힌다는 것은 달라요. 말을 꽤 잘하는 사람, 유머가 꽤 있는 사람도 당장 그룹 내의 지위가 낮으면 말빨이 잘 안 먹힙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지 않고 웃어주지도 않아요. 속물적인 집단에서는 누가 자원을 많이 가졌고 그것을 잘 홍보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화낼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나 저조차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아이유님이나 유재석님처럼 성공한 사람이 모임에서 나와 친해지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면 혹하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죠. 지위가 높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인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친한 척 하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는 것, 그게 매력인 거죠. 저는 TV에서 토크쇼를 좋아하는데요. 스타나 셀럽들이 유퀴즈나 해피투게더, 놀러와 무릎팍도사에 나오면 하나같이 친근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도도하고 까칠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는 스타들이고 셀럽이고 성공한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그냥 친근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매력은 자원 곱하기 네 편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여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분들은 항상 친근하고 다정한 천사 같은 모습인 거죠. 마치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피상적인 모임, 속물적인 모임에 가게 되면 나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니까 되도 않는 잘난 척, 있는 척 같은 그런 병크가 터지기 쉽습니다. 그 잘난 척을 봐주는 우리들도 참 괴롭고요. 제일 괴로운 거는 그 잘난 척에 휩쓸리는 그룹을 보는 게 제일 괴롭죠.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속물적인 모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실제로 잘난 것 있으면 아끼지 말고 다 꺼내놓으세요. 명문대 다닌다, 비싼 동네 산다, 대기업 다닌다, 비싼 차 탄다, 골프나 요트 등 비싼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사실 오글거려서 얘기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냥 대학교 다닙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닙니다. 근데 어차피 속물적인 모임에서는 속물로 가는 겁니다. 겸손 같은 거에 뭉클할 사람도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실을 숨기는 게 오히려 더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오만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아마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속물적인 모임에서는 누군가 먼저 물어볼 겁니다. 호구조사가 들어오면 자랑거리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외제차, 명품 가방, 시계, 벨트, 구두 다 도움이 됩니다. 속물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를 내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덜 속물처럼 보입니다. 다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품 걸치는 거에 나 자신에게 핑계만 안 대면 됩니다.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가치가 있다는 둥, 헤리티지가 있다는 둥, 이런 자기 기만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 보이기 위해서 명품을 둘렀다, 나는 하차감을 위해 외제차를 샀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남은 속여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나는 속이면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서 명품을 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스텝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저번 명품 영상 댓글에 자꾸 예뻐서 샀다, 실용적이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다른 사람 의식 안 하고 자기 만족이라면 동네 슈퍼 갈 때도 명품 가방 들고 가셔야 앞뒤가 맞는 거겠죠. 이 모든 것 중에서 최악이 자기 기만이에요. 자, 세 번째, 내가 가진 자원이 별거 없다면, 돈, 명성, 사회적 지위 이런 게 없다면 매력적인 성격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성격을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매력적인 성격을 꾸며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룹 대화 스킬을 갈고 닦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성격과 상관없이 대화 스킬은 갈고 닦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킬 얘기를 하면 댓글에 그런 걸 어디서 익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책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스24 사이트 들어가셔서 카테고리 중에서 자기계발, 처세술, 인간관계, 화술 이런 쪽으로 보시면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 채널이라면 히렌 채널, 여기도 스킬이 많이 있고요. 제가 클래스 101에 올린 그룹 대화 스킬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너무 한두 개의 모임에 과몰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욕구가 있어서 그룹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사교 모임, 동아리, 학원, 교회, 직장 등등등. 소속되어 있는 모임이 적을 때 사람은 그룹에 휘둘리게 돼요. 아무리 그룹이 속물이고 개판이고 아사리판이라도 내가 속한 그룹이 몇 개 안 되면 내 머릿속을 너무나 좌지우지합니다.
그럴 때 무리하게 내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다가 병크를 터뜨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소심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개의 그룹에 소속되는 게 좋아요. 새로운 동아리, 사교 모임, 학원 등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그룹에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 그룹을 경험해봐야 어떤 게 평균적인 사람들의 생각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속물적이고 못된 그룹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러 개의 느슨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행복 지수도 높다고 하니까요. 또 한 그룹에서 상처받았을 때 다른 그룹에서 회복하기가 쉬워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든 인간관계나 그룹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속물적인 그룹을 만나게 되면 나도 그 그룹에서 빨아먹을 거 있으면 빨아먹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인연을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요약해 보겠습니다. 소물적인 그룹에서 매력은 사람이 가진 자원의 크기 곱하기 같은 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에 비례한다. 즉, 잘 나가는 사람이 나와 친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게 매력이다. 속물적인 그룹에서의 대처법은 여러 그룹을 경험하면서 여기가 속물적인 그룹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잘난 것도 있으면 다 공개한다. 외제차, 명품도 도움이 된다. 그룹 대화 스킬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에서 이런 게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격까지 좋아 보이는 것을 보면 기분이 착잡할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왜 아무것도 이런 게 없으면서 성격까지 이 모양일까? 아까 내가 아는 얘기 나왔다고 급발진하고 잘난 척했던 거 부끄럽다.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도 당신과 어울릴 가치가 있다라고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그거 내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자책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그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냥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2중 3중으로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